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순항미사일. 네. 북한에서 순항미사일을 연이어서 몇 발을 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로 찬도미사일을 발사하다가 순항미사일, 정확하게는 대함미사일을 대함. 발사를 했죠. 8발의 이제 발사대가 있는 궤도식 그 차량에서 발사를 했는데 8발의 의미도 제가 뭔지를 좀 알겠고 그래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런 분들은 참 대단하네. 그러니까. 우리 뉴스 보고 8발이면 왜 8발인지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돈이 남아도나? 뭐 이런 생각하고 근데 있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 네, 이제 대한미사일로서 반적금 거부 전략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럴 목적으로 대한미사일, 크루즈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8발인 이유는 계속 한 목표를 가지고 동시에 발사를 해서 목표를 타격하겠다는 의미고 뭐 그냥 언론상으로만 나오면 1400초를 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것을 제가 볼 때 대한미사일의 그 뒤쪽으로 보면 공기흡입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딱 우란 미사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러시아의 우란 미사일을 일부 도입을 했었거든요. 북한이. 근데 북한 해군이 그걸 해서 보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많이 도입은 못하겠고 자국산으로 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도미사일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역설계를 해서 개발한 것이 이번 미사일이 아닌가. 그들 입장에서 언론을 보니까 바다수리 6형이라고 네. 합니다. 바다수리 6형. 예. 예. 이런 얘기는 바다수리라는 명칭으로 일형부터 쭉 그렇죠. 개발을 해온 거야. 어허. 우리한테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6형에서 등장한 거지만 그 앞에 54321이 있을 것이다. 예, 제가 알기로 그 전에는 금성 3호가 있었죠. 금성 3호. 예, 이런 대한미사일로 금성 3호가 있었는데 뭐 스틱스에서 좀 더 발전된 미사일이다라고는 보지만 그렇게 우리가 겁은 안 먹었죠. 물론 이번이라고 겁을 먹은 건 아닌데 좀 특이하고 우란 미사일의 초기형하고 너무 닮았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공기 흡입구를 봤을 때 당연히 터보젯 엔진일 거고 터보젯 엔진이라는 거는 속도가 아음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대응은 가능하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한쪽에서는 대응을 할 수 없다. 한쪽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공기반 소리반 뭐 이런 그 건가요? 말은 나도 하겠는데. 반은 그렇죠. 맞고 반은 네. 틀린다. 그럼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선 맞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왜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중요시하게 볼 수밖에 없냐면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순항미사일도 순항미사일을.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예. 이런 다각도의 미사일 공격에 우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여러분 아시듯 탄도학적으로 어느 정도 고도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한 고도를 올라가죠.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대기권에 진입을 했다가 다시 또 나오면서 당연히 미리 포착을 합니다. 노출이 되는 거니까. 예, 거기에다 우리 탐지 자산도 계속 발달하고 있어도 우리 자체로만은 해도 조기에 경보가 돼요. 예, 예. 그런데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고도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해수면은. 네. 거기에다가 해수면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지상일 경우에 산을 타고 넘어올 수도 있어요. 뭐 협곡 같은 데를 그렇죠. 찔러올 수 예. 있으니까. 예. 지형 탐지가 자동으로 예. 되면서 그런 장비를 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렇게 뭐 날라옵니다. 말 그대로 순항이니까. 옛날 예. 무장공비 넘어올 때랑 똑같네요. 그럴 경우 그렇죠. 예. 무장공비가 미사일로 바뀌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기 탐지가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탐지한다는 거는 아무리 아음속이라도 30km 전방 정도 수준에서 탐지를 가능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응 시간은 예. 한 오기 전에 계산기 좀 두들겨 보니까 한 2분? 그런 계산도 그러니까 하세요? 1400초에다가 지금 아음속 터보젯 이런 거 다 계산하신. 아니 왜냐면 네. 1400초를 그냥 그렇죠. 포물선을 그리고 날랐대요. 네. 보통 여러분도 다 스마트폰이 있으시죠? 한번 꺼내 보세요. 여기 계산기가 있거든. 아씨. 뭘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계산하려면. 음속을 계산할 때는 속도와 거리잖아요. 네. 그 거리가 나왔잖아요. 지금 뭐 얘기하셨잖아요. 어허. 그럼 아음속이라고 봤을 때 대개 아음속 마하 0.85 정도 봅니다. 0.85. 예, 그럼 계산이 나오면 그 0.85를 역으로 돌리면 우리 한반도의 어느 정도 수준에서 쐈을 때 거리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예. 우리가 통상 낮게 날아오잖아요. 그럼 높게 날아오면 상당히 뭐 잡기가 편하니까. 예. 예.
발사 순간에도 알 수도 네.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발사 순간에 탐지를 못했다. 결국 날아오는 순간 우리가 하는 목표 지점 30km 진도 정도에서 만약에 발견을 했다, 탐지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현재의 방공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 거의 도달하는 시간하고 비교해 보면 2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면 발사 기회가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이잖아요. 그러네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반대로 대응 수단이 없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그들은 반접근 거부 전략의 일환인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해군력, 연합군의 해군력, 더 나아가서 항공모함을 잡으려고 대한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주 쉽게 노출이 되죠. 쏠 수 있는 위치가 한계니까. 거기에다가 함정에 요즘에 그 이지스 전투함도 있고 어느 국가든지 갖고 있잖아요. 이 주변국은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노출이 너무 쉽고 이 정도는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왜 쐈을까 순항 미사일을?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계속 ICBM, 뭐 SLBM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쏠 수 있는 게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 아까 접근 거부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에서 러시아 접근 거부라는 게 뭐예요? 오지마. 그렇죠. 중국에서 막 휘둘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 그렇죠. 중국에서 전략화하고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도련선을 정해서 자기들 제일 도련선 우리한테 더 접근하지 말라. 제일 도련선을 넘어갔을 때는 뭐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런 억지력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에 저기 캐논 박아놓듯이 뭐 그렇게 박아놓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순항 미사일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대량으로 양산을 해서 배치를 할 수 있고 지금 볼 때 원래 우란 미사일이 수출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한 6, 7억 돼요. 우리로 비교하면 우리 대한 미사일 이거보다 더 사거리가 나가고 그리고 탄두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한 번 제대로 맞으면 우리의 이지스 전투함 수준도 날려보낼 수 있어요. 7,000톤, 8,000톤은 당연하고 한 10,000톤 가까이도 한 방 제대로 맞으면 날려보낼 수 있는 게 해성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우란 미사일 같은 경우 러시아제를 그대로 재원을 갖고 왔을 때 본다면은 7,000톤 정도는 한 방에 맞으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위력이 제법 세네요. 네네 만재 배수량 기준인 거죠. 우리로 보면 이런 거죠. 이순신급 전투함은 KDDX. 한 방 제대로 맞으면 훅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어할 수 있다. 그런데 방어할 수 있다라는 말 그 앞에 이제 반반이라고 얘기하신 것 중에 처음에 파악을 못하면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로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막 쏘고 탄도미사일도 날라오고 밑에서도 막 날라온다면 여러 가지 공격 패턴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걸 다 대응할 수 없다는 거는 명명백백해요. 그거는 지금 군에서 발표를 차마 못하지. 군 입장이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군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다만 다른 억지력이 있는 거죠. 너네 이렇게 해서 만약 우리도 피해 입어? 니는 가로가 돼. 내지는 뭐 이런 식의 또 다른 커다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억지가 되고 있지만 단순히 그 공격만을 봤을 때 우리가 전부 방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ICBM 쏘고 막 쏘고 이제 뭐 순항미사일까지 쏘는데 니들 그럴 동안 우린 가만히 있겠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이게 여러 공격을 막기가 쉽지 않은 거는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는데 1066년인가 영국에서 벌어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도 언덕 위에 있는 적군을 계속 공격 못하니까 궁수들이 활을 위로 쏜 거예요. 그럼 위에 있던 보병들이 방패를 위로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거기가 비니까. 그렇죠. 기병들이 밀고 올라가서 전투를 결판낸 적이 있었죠. 그렇게 멀리 안 가더라도 이스라엘 하마스만 봐도 하마스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그거죠. 막 정신없이 막 따다다당 쏘다가 어딘가 비면 거기 쓱 넘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아이언돔 얘기까지 그때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거야.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뭔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번 케이스 같으면 하마스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런 그 적어도 미사일들을 격추하기 위해서 지금 LIG 넥슨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발사하기 전에 알아채는 거일 테고. 그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 발사가 됐다라고 하면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근데 이제 탐지도 조금 어려운 게 발사 후에 탄도미사일은 이런 궤적을 그렇죠.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찾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건 올라가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깔려가니까 바로 시스킴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네. 솔직히 우란 미사일도 그렇지만은 좌우로도 변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기동이 충분히 예, 가능하고. 한 그런 거를 해성 미사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해성 미사일이 이건 뭐 보안이 아니니까 한 8번 정도 변화를 주거든요. 아, 이게 춤을 추면서 가는구나.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 좌우로도 그렇고 위아래도 그래요. 하긴 저기 누가 나를 겨누고 있는데 그렇죠. 도망갈 때 그냥 가는 사람은 없잖아. 지그재그로 뛰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북한의 이제 바다수리 육형이라고 할 거예요. 하겠어요. 우리 네네. 제가 지그재그 얘기했더니 네. 와리가리라고. 아 네. 전문용. 이게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 같은데. 네. 좋아요. 와리가리로 네. 하죠 우리가. 아, 높은 수준이야. 그 와리가리가 8번 될 그죠? 수도 있다는. 네, 네, 네. 될 수도 와리가리. 있다는 거예요. 와리가리. 네, 네. 우리는 당연히 바다수리 육형을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랬을 때에 좀 더 나은 미래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레이저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30kW 수준을 넘어가는 그런 수준까지 돼서 뭐 100kW 이상의 대공 방어망에 필요한 레이저 무기 체계를 확보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게임 끝나는 거죠. 이게 창이 저기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방패를 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저쪽에 창이 들고 있으면 우리는 일종의 레이저 창 같은 거지. 레이저 창인데 그거 자체가 방패죠. 그죠. 왜? 그렇죠. 그렇죠. 뭐 동시다발로 앞만 날아봐야 계속 레이저로 소위 말해 조지면 되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발사 단가가 2,000원 정도 네.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기술이 완성이 되고 그게 도입만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음. 수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떨 건 없지만 그런 식으로 북한의 의도가 보이더라라는 거고 북한도 이제는 옛날에 커다란 스틱스 미사일 엄청나게 크기만 크고 능동 유도도 안 되고 그죠.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찾는 게 없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우란이라고 판단했을 때 우란과 동급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능동 기술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레이더가 얼마나 그렇게 디테일할지는 수준이 더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소형의 특히나 A사 레이더를 가졌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고난이도의 기술까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거야. 북한이 원하는 순항 미사일의 역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ICBM 쏘고 어쩌고 하는데 그 일종의 여러 가지의 구색을 갖추는 용으로. 그러니까 헷갈리지롱?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해안 거부 측면에서 보면 그 상륙 작전이나 해안에 접근한 해군력을 공격하는데 그 이지스-3이나 이런 건 당연히 탄도미사일을 맞고 조금 더 작은 배가 해안선에 전진했을 때 배들을 공격하거나 노릴 수 있죠. 해군의 특성상 그럴 수 있겠지. 배가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받으면 사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이죠. 이게 네.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 같아. 뭐 누가 그거 쏜다고 내가 열중슛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보면은 보도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밀리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영상물이나 콘텐츠를 봐도 하나씩 얘기하잖아. 오늘은 ICBM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네. ICBM이 이렇게 날라오고 이렇게 날라오니까 이건 이렇게 방어하고 저건 저렇게 방어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실제 벌어졌다고 치면 그러겠냐고. 전혀 아니죠.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동시다발로 막 쇠려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막 쇠려되면 그것이 막 쇠려될 수 있는 것들이 저기 있느냐 없느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알아야죠. 그리고 그런 징후가 있느냐라는 것도 그렇지. 판단해야 되고 탐지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 덧붙인다면 제가 이렇게 사진을 유심히 봤는데 그 탄두부 바로 밑에 조그맣게 장비가 하나 돼 있는데 사진을 좀 확대해 봤어요. 그 발사 사진을. 그랬더니 이거 한 거야 이거? 제가 볼 땐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얘네들 중심부 탄두부 근처에 있는 레이더가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판지할 수 있는 게 그게 안 되니까 뭐 EOIR 장비로 추정이 되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 것 같고 어찌됐든 그 장거리로 날아가면서 어느 정도 목표 수준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비가 하나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고 1400초를 날아갔다고 보는데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예. 당연히 시스키밍으로 갔다가 막 변침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라서 실전에서 우리가 판단하고는 해성이 발표라고 하고 있는 그런 급 또 다른 많은 국가들이 대한미사일을 발표하는 사거리로 봤을 때
한 뭐 200km 남짓 그렇게 봅니다. 뭐 충분히 그 의도랄까 이런 네.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음흠. 그렇다면은 뭐랄까요 효과적인 어떤 방어 수단 그죠. 이런 것들은 현 시점에서 음흠.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적어도 방공망으로 이제 대응을 적어도 해야겠죠. 방공망. 네,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는 사실은 주요 지역에는 그물망 사격이라고 대공포를 그물망으로 사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뭐 옛날에 발컨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적어도망도 비록 재래식이지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LIG 넥슨에서 개발하고 있는 적어도 미사일들 그 미사일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 미사일로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거보다 더 낮은 야전 방공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이 지상에서도 동시자발적으로 나온다 했을 때 제한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제한적으로 방어 이야기해 가능하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거 완벽한데요, 이 정도면. 완벽한 방송 밀떡입니다. 근데 재래식으로 요격한다는 얘기가 힌트가 나온 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형 맨패드로 순항 미사일을 격추했다는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속도가 느리거나 회피 기동이 좀 약한 순항 미사일은 이걸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재래식으로도. 좀 힌트가 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예전에 6.25 때 탱크 내려오면은 뭐 뚜껑 까고 그 안에 화염병 던진 거하고 비슷한 거겠지.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다 할 그렇죠. 텐데 이런저런 조짐들이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은 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북한 순항 미사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그 도발을 할 때마다 뭐 그걸 하나하나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네, 밀떡에서는 얘기 않죠. 네. 않지만 중요하다고 싶은 게 혹간 나오면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